민법 제826조 1항은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 협조 의무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남편이 1,000만 원을 벌고 아내가 200만 원을 버는데 서로 각자 번 돈만큼 사용을 한다면 부부간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맞추라는 뜻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양료 청구는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도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는 생계가 어려웠던 아버님이 의사인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적도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부부 간 부양 의무가 있다 보니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느냐, 즉 이혼 소송 중에도 부양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가 있는데요. 혼인이 사실상 파탄이 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아직 이혼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남보다 더 못한 사이일 수도 있는데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9년경에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2011년 6월경부터 서로 별거를 하기 시작했고요. 2014년경에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매월 250만 원을 부양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0년 3월에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2021년 2월에 상대방 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혼 소송이 종결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원심법원은 이에 대해서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다. 부양료 지급 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 사이의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에 이르거나 동거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부양료 지급 의무가 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반소로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실상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으므로 부양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부양료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도 이혼을 하겠다고 반소를 제기했을 때는 서로 간 이혼 의사가 합치하기 때문에 부양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부부 간 부양 의무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과 특히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나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하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부양 의무가 더욱 의미가 있다는 점, 비록 부양 권리자가 부양 의무자의 이혼 소송에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당사자 쌍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부양료 지급 의무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부양료 지급 의무의 현실적인 필요성, 그리고 이를 악용 내지 남용되지 않도록 부양 권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이혼 소송 중에도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기억하시며 혹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율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